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뉴스 중에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또 깊이 있게 한번 알아봐야 할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취재중 진담 시즌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벌써 2회네요. 아, 네. 아니, 넘어왔어.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이번 한 주 뉴스가 참 많더라고요. 저희가 추리느라 좀 고생을 했지만 많은 뉴스 중에 가장 먼저 저도 눈에 들어왔던 게 있어요. 군산 초등학교. 네. 이제 전교회장 선거에도 그런 뭔가 비리, 그래, 불법 선거 초등학교인데. 이러한 토픽이 나올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휘 기자님께서 그 기사를 최초 보도한 우리 기자님을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취재중 진담 시즌 1에서 사실은 잘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급하게 또 이 단독 보도한 기자를 오, 기대돼. 제가 또 특별 네. 게스트로 우와. 초청했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네네. 최초 보도? 네, 최초 보도. 아, 역시 와. 최초 보도 이런 거 중요해. 저는 최초 보도 안 하는 그래. 기자들은 안 불러요. 우리 막 이런 거 자극적인 거, 단독 최초 단독 이런 최초. 거. 이런 거 추구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기자의 열정과 자질이죠.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 오늘의 메인 밥상이죠. 이 뉴스는 저희 이따 기자님 모셔서 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또 두 번째로 전주 김천을 잇는 동서횡단철도 들어보셨죠? 이거 본인이 맞아요. 픽했잖아요. 제가 픽했어요. 왜 그럴까? 나 이거 진짜 궁금했어. 이거 왜? 무슨 이유로? 우리 알고 싶지 않나요? 이 뉴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눈에 들어왔는데 우선 저는 대구 사람이잖아요. 대구 사람인데 사투리 안 쓰는데 대구 사람이었네요.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 네. 사람인데 확실히 대구라고 하니까 좀 억양이 나온다. 그쪽아. 그쵸. 네. 뭔가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해지고 동네 사람만 만나야 그러면- 나오는. 맞아요. 그럼 대구 스타일로 진행합시다. 그래도 그냥? 될까요? 한번 해보자. 구독자분들 괜찮으실까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난 전라도로 할게, 전라도. 그럴까요? 날씨의 여왕이잖아. 그냥 해 대구로. 제가 대구에서 전주를 매주 이렇게 와야 되는데 기차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와요, 지금? 기차가 없고 기차를 타려면 이제 환승을 해야 되더라고요. 너무 비효율적이고 저는 그래서 고속버스를 이용을 하는데 보통 영호남은 그렇게 철도가 발달돼 있지 않아서 맞아. 이제 불편해요. 버스를 이용하더라고요. 맞아. 이 사업이 실행되려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또 연장됐다고 해요. 공부했다. 맞아요. 제가 공부 좀 한숨 했어요. 오늘 공부했어. 잘했어. 머리에 다 애썼다. 잘했다. 정말. 날씨 여왕 잘했다. 네. 아니 이게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경제성이 낮다. 인구도 없는데 뭘 만드냐. 그러면서 반대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경제성이 낮은 사업이다라고 뭐 부정적인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장이 된 것 같아요. 김천 어디 있는지 아세요? 김천? 네, 이게 여기 우리 지역 저기가 아니라 김천 내 지도 가져왔잖아요. 지도 가져오셨어요. 여기가 전주, 익산, 맞아요. 광주 뭐 이쪽이면 이쪽 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그냥 가까워 보여. 본인만 보려고 가져왔어요. 아니, 화면도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죠. 진짜.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 CG 잘하시는 맞아. 분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우리가 기사 일이 나갈 많아요. 거야. 일이 많아. 시키지 마. 내가 지난번에 해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도 다 잘 안 나오더라. 그냥 하고 뉴스로 나가니까 그걸로 보실 거예요, 다들. 내가 볼 때는 김원 작가 이 마스크맨이 방송 욕심이 가장 많아요. 맞아요. 가장 그런 것 많아. 같아요. 밤에 저한테 항의해가지고 와와와. 마음대로 하시고. 아무튼 전주에서 시작해서 지난 그래. 우주를 거쳐서 김천을 가는 횡단 열차거든요. 이게 되면 40분 거리가 맞아요. 된대. 그럼 정말 편할 것 같은데. 혁명인데요, 진짜. 자, 이게 두 가지를 좀 봐야 돼요. 전주 김천 간 철도가 왜 필요하냐? 그 동서화 지역 균형 동서화.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국가 철도망이라든가 국가 도로망이 이게 세로 형태로만 이렇게 저희가 집중됐어요. 맞아요. 수도권 중심의 맞아요. 교통망. 맞아요. 이제는 좀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부터 뭐 최근 윤석열 정부까지 이렇게 흐름이 왔는데 자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제가 볼 때는 이 도로 하나로
이 철도 하나로 이제는 대구와 경북과 충청과 전라가 함께 호흡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저런 거 아주 말씀하실 깔끔합니다. 때는 진짜 기자 같아. 진짜 기자. 맞다, 진짜 기자죠. 휘 기자입니다. 맞아요. 기자야. 네. 네,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어제 저도 저희 7시 뉴스에서 봤거든요. 봤는데 한숨 나온다 진짜. 예쁜 애 춤 좀 춰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전주의 한 신협 면접장에서 여성 면접자분께 이제 임원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쁘시구만, 키가 몇이냐, 또 주량이 얼마가 되느냐, 노래해봐라, 춤춰봐라. 이 업무랑 아주 상관이 없는. 근데 이게 신협 네. 채용 면접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고 맞아요. 해요. 네. 아니 면접 갔는데 이런 거 질문하고 하면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맞아요. 어이없고. 맞아요. 제가 그 면접자분의 상황이라면 정말 당황스럽고 이게 뭔가 싶기는 한데 일단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면접자한테. 압박 면접인가? 이런 생각 일부러 이러나? 이런 걸 잘 극복해내는 걸 어떻게 하나? 아니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걸 보는가? 말씀하신 대로 뭐 압박 면접 이런 거를 맞아요. 정말 공식적으로 만약에. 공고를 내서 해야지. 뭐 자기네들이 뭔데 자기 그러니까. 아들 딸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신협협동조합 이사장님 사과하세요. 이 방송 보면. 그래, 우리 방송 보면 늘 사과를 할 사람들이 나오네. 맞아요. 근데 여기 인권위 결정문에서 면접 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것은 당혹감과 모멸감을 맞아요. 느낄 네. 행위다라고 딱 단언을 했습니다. 아 공부 잘하셨네. 박수. 네, 박수. 인권위 이랬다. 좋습니다. 근데 인권위에서 이렇게 조치를 내렸는데 네. 이게 임원 대상 징계 가운데 가장 약한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고 해요. 이것도 문제지 않을까요? 이런 일 없어야 돼. 제가 맞아요. 볼 때는. 맞아요. 그렇죠? 아유 네. 저는 이게 또 여성분에 또 국한돼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참 나쁜 사람들이야. 내가 대통령 되면 35년 후에 여러분, 네, 35년입니다. 35년. 네. 최고 형량을 선고한다. 뭘 선고해? 다음 하죠. 네, 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전라일보가 전한 뉴스예요. 설 연휴 밥상 민심, 전주을 선거 판심 판가름이 난다인데, 이 관심이 선거. 높죠, 진짜. 네. 더군다나 지금 곧 설이어가지고 이때 이제 선거 정말 민심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막 관심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약간 뭔가 무르익어서 막 그 나올 것도 같은데 아직 살짝 지금 초반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 막 거리 사무소라든지 이런 곳 제가 한 분은 정확히 봤거든요. 예. 그쪽은 정확하게 크게 외벽에 여기 현수막도 붙이고 했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일단 보니까 약간 지금 고심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모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출판 기념회 먼저 해놓은 분도 있고 그 공식적인 어떤 출마 선언을 했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도 하고 어떤가요? 지금 정치 쪽. 아니 뭐 기자님. 출마자들 이름 말해줘도 돼요. 뭐 돼요? 김호서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출마 선언을 했고 네, 그다음에 맞아요. 모 하는 아까 분들 많죠. 모 예정자는 임정엽 전 완주고 출판 기념회 열었다. 제가 아까 외벽에 붙였다는 분은 그 강성희 진보당 예비 네네. 후보였어요. 예. 상당히 크게 붙였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붙여야죠. 그렇게 하고 붙여야 또 알지. 그리고 또 이제 뭐 출마 저울질하는 분이 이제 정운천 맞아요. 전 네.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이번에 운 좋게 비례대표로 들어가서 네. 국회 의정 활동을 계시는데 네. 아무튼 한 서너 명 정도가 지금 네. 후보군으로 좀 근데 거론이 되고 그런 있죠. 와중에 한 기사를 보면은 지금 시민 후보도 과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시민사회 단체가 좀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시민 후보를 내는 어떤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실제 좀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낼지 안 낼지 그거는 이제 두고 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될지는. 네. 결국에 뭐 도루민주당인데 뭐 시민사회단체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하실까요? 그게 이제 저희 네. 마스크맨과 네. 선글라스맨의 차이죠. 네. 시각차. 그러니까 정치 분석. 정치 난 전문가도 아니어서 난 몰라요. 지금까지 말 잘해주셨는데. 흐름만 얘기를 짚어주는 거지. 어디서 들은 거. 아니 마스크맨이 말 다 했어. 맞아요. 지분율이 굉장하십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거 살리려고 오늘 뭐라 그랬어? 지금 8분만 하고 끝내자며 지금. 자 끝. 네, 이슈 진단 그게 뭔데? 저희 이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봐야죠. 아 예. 네,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군산 초등학교 이제 회장 선거, 부정 선거 의혹에 관한 기사를 써주신 최초 보도해주신 뉴스원의 이지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우. 네, 휘 기자님께서 즉석에서 부르신 거죠? 오신 거죠? 그렇죠. 출근하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불러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또 미덕이 있어야지. 일단 저는 너무 궁금해요. 네. 제가 기사를 한번 읽긴 했는데 네.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 전교 어린이 회장 선거죠. 요즘도 어린이 회장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전교 회장 선거에서 당선자가 바뀌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건데요. 뭐 단순 실수, 착오가 아니었겠느냐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제가 취재에 나서게 된 배경은 학교에 뜬 공지사항 때문이었어요. 학교 공지사항에 담당 교사의 고의 작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의 작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제보가 있었던가, 뭐 학부모님들이 전화를 해서 이상하다, 취재를 해줘라,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셨는데, 네. 일단은 그 군산 지역 안에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좀 이게 이슈가 됐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몇백 명의 아이들이 이제 다니고 있는 학교니까요.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명이 이제 우리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이런 일이 있는데 뭐 뭔지 모르겠다, 한번 알아봐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설마 뭐 진짜 그런 일이 있었겠어 하는 약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된 건데요. 답답하다 진짜. 아무튼 제가 그래서 얻어 걸렸죠.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최초 보도를 했고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반응도 뜨거웠고.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운 기사였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바뀐 거는 사실이었어요. 이제 이거를 근데 이걸 바뀌어졌다는 걸 알게 된 게 학교 측에서 먼저 한 게 아니라 낙선 발표가 됐던 기호 2번 여자 학생의 아버지가 이걸 먼저 알았다는 게 사실 좀 포인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제 근데 그분이 이걸 아시게 된 게 제가 갖고 왔는데 뭔가요? 네. 이게 이제 그 학교 홈페이지에 나왔던 개표 상황표. 개표 상황표라는 이제 뭐 그런 건데 여기 네. 보시면은 이거랑 이게 그러니까 한 번에 3명을 뽑았어요, 이번에. 회장, 그다음에 5학년 부회장, 6학년 부회장 이렇게 3사람을 뽑은 건데 그러면 선거가 총 3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1선거, 2선거, 3선거 이렇게 있는데 네. 이 3개 중에 이 1번 선거, 회장 선거만 형식이 좀 다르다는 걸 눈치를 채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3번, 2번은 여기 이렇게 이 폰트가 안 깨지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1번 선거는 보시면 그러네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뀐 것처럼 여기 막 점도 찍혀 있고 이 표에 이렇게 딱 붙어 있고 숫자가 다른 데는 안 그러거든요.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걸 보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 선거를 선관위에서 좀 지원을 했거든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선관위 찾아가신 거죠. 실제 결과를 좀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거기서는 뭐 억울해서 그러시나? 왜냐면 3표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뭐 무효표 이런 건 없을 텐데 하면서 이제 딱 열어서 보여드렸는데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원래 그 결과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 가서 따져봤더니 이제 사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하는 이제 그 선거 담당 선생님이 그러신 거죠. 급하게 불렀는데 준비 잘했네. 네. 태블릿. 네, 준비된 기자. 네, 준비된 어떤 기자. 상황에도 준비된 우리 기자. 뉴스원 사회부의 관제탑. 네, 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사는 뭐 인정을 한 건가요? 인정을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인정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 교사가 교장 선생님과 그 학생 학부모에게 뭐 일단은 자기가 뭐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네. 이 교사는 실수였을까요? 고의였을까요? 그게 이게 조금 그렇죠. 네. 교사의 이런 부정선거 개입에 대해서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제가 최초 그 기사가 나간 날 언론에서 이제 다양한 언론에서 많은 기사가 막 쏟아져 나왔는데 그 댓글이 굉장히 좀 애들이 봤을 때 좀 상처를 받을 만한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이겼던 애 기호 1번 아이가 혹시 뭐 예를 들면 로비를 한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추측이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그 아버지랑 이제 제가 통화를 하게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억울해하시더라고요. 뭐 자기들은 그 선생님을 본 적도 없고 실제로 그 선생님을 처음 알았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선거 담당이신지도 몰랐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했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이제 아이가 애들이 둘 다 마찬가지죠. 이제 그 학교로 이제 방학 끝나고 가게 되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느냐. 뭐 이제 이런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거는 이제 모르겠지만 아직 조사도 안 된 상태고요. 그 선생님이 아직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든 게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막 정교회장 막 이런 게 그렇게 막 경쟁이 심하고 너도 나도 하고 싶어 하고 심하셨어요? 저는 땡땡 초등학교, 땡땡 초등학교, 땡땡 국민학교 정교 어린이 회장 출신 아닙니까? 정말요? 그리고 땡땡 대학교 총학생회장. 35년 뒤에 대통령 당선. 이미 네네. 미래 구성을 다 하셨어요. 어쨌든 뭐 요즘은 이렇게 뭔가 초등학교 선거도 이만큼 과열이 된다라는 것도 느껴지는 기사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우리 재선거도 있고 또 내년에 총선도 있고 그 전에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도 3월 8일에 있네요. 이거는 작가님께서 네. 다음에 할 때 한번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 부탁드릴게요. 저희 밖에서 네네. 보고 계시는데. 동시지방선거 출마자를 전부 다 말하기. 등록 후보들을 작가님이 37분 동안 말하기. 우리 지역에 지금 92개 농축협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꽤나 많겠네요. 작가님 부탁드립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그저 웃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지성 기자님 모셔서 군산 초등학교 회장 선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새롭지 않았어요. 새롭지 않았어요? 저는 뭐 단독 최초 기자를 많이 썼으니까. 단독 최초 전문 우리 휘 기자님. 네, 저 말씀드렸잖아요. 김제 돈다발 마늘밭 사건 최초 보도 기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제자로 가는 것 같아서. 수신료 인상의 미랄 휘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오늘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뭐 두 분이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너무 준비를 제가 잘해 사실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준비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아무튼 자주 부를 거야. 자주 와주세요. 사실 시즌 1이 끝난지 몰랐거든요. 아. 네, 방금 알았어요. 구독하지 않으시나 봐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제 마무리 멘트 네. 우리. 네, 일요일까지 비가 옵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또 비가 그치면 오늘까지 굉장히 지금 엄청 포근했잖아요. 초봄 같았잖아요. 근데 비가 그치고 다시 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예년 이맘때 1월 날씨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추워지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의 뉴스 중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뉴스죠. 놓쳤던 뉴스 한술 더 떠서 깊이 맛보는 이 시간, 취재중 진담 시즌 2 2회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만